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TV 책사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화면을 보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놀랍게도 이제 실존하는 지역입니다. 화산이라는 중국의 오악이라고 하는 5개 이제 높고 큰 산 중에 하나인 화산인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보면은 산이 되게 높고 험준하고 그리고 길은 되게 좁죠. 이렇게 좁은 길은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평생 태어나서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공중에, 아주 높은 공중에 매달려서 개미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작살나겠죠.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죠. 되게 험난하게 딱 봐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잔도를 제가, 이게 이름이 장공잔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길들을 중국에서는 잔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잔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잔도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잘 아는 유명한 고사가 2가지 있는데, 2개 다 이제 병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항고조 유방, 항우와 천하를 놓고 다투었던, 나중에 한나라를 세우는 유방, 그 유방이 맞습니다. 그 유방이 저쪽 항우의 기세에 밀려서 처음에 이제 거병했을 때부터 한동안은 항우가 유방을 압도하죠. 세력이나 군사 이런 부분에서 압도했기 때문에 유방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험난한 험준한 지역으로 가라고 이제 항우가 지시를 내렸을 때, 유방의 부하들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곳으로 가면 죽는다면서 차라리 질 걸 알지만 싸우다 죽자. 특히 이제 뭐 본캐 같은 유방 밑에도 용맹한 무장들이 있었죠. 무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방의 부하 중에 이제 장자방, 천하의 책사죠. 요새도 뭐 천하의 책사의 대명사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장자방이 그쪽으로 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이는 뭐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방의 부하들이 장자방 첩자 아니니 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장자방이 남겨둔 이런 잔도가 있었던 겁니다. 숨겨진 잔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타고 나와서 나중에 훗날에 유방이 그 길을 타고 나와서 다시 이제 항우를 제압하고 천하를 제패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삼국지 속의 내용인데, 총나라가 위초고 세 나라가 있잖아요. 총나라가 멸망할 때, 위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이제 잔도와 험난한 산이 있었는데, 산악지형은 총나라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잔도가 있었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잔도는 엄청나게 험난해서 지금 보시는 장공잔도보다 더 험난해서 뭐 걸어올 수도 없고, 병사들이 뭐 그때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 몸에 무기를 묶고 이렇게 해서 굴러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험난하다고. 왜냐면 발 디딜 틈도 없어 굴러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총나라는 그것을 사람이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고 결국에 이제 멸망에, 안 그래도 위기였는데 멸망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법에 관해서 2가지 말씀을 드렸게 됐고, 그리고 이제 책사는 오늘 또 책사병법 4번째 시간이죠. 4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워드 프로세스에 적어놓은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화살표 잠시 안 보였지만 이제 보면 실전편 대인관계법 4편 4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4번째 이야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생각이 알 수 없는 장막 속의 적의 책사라면 행동은 눈에 잘 띄는 주력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저쪽의 생각, 저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한 명이든 다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저쪽의 생각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안개 속에 잡히지 않는 뭐 장막 속의 적의 책사라고 한다면, 행동은 뭐 눈에 잘 띄는 주력 부대다. 삼국시에서 보자면은 관우가 육손이 그 대장으로 뭐 임명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서 굉장히 뭐 깔보고 무시를 하죠. 막 육손이 그 뭐하는 놈인데 그 사람이 뭐 할 줄 아나. 그때 당시 이제 육손은 나이도 어렸고 기량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여몽이 자기를 상대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총괄을 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몽은 더더욱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육손보다. 그래서
그 영웅 뭐 하는 사람인데, 영웅 그런, 육성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저쪽으로 오히려 치고 올라가도 되겠는데, 오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는 영웅과 육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둘 다 이제 상당한 지략가들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관우는 이제 패배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의 뭐 책사라든가 적의 주요 지휘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안다 해도 육손이나 여몽처럼 무명 시절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는 그 사람의 기량이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은 주력군이 움직인다, 주력 병력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눈에 잘 띄게 되겠죠. 왜냐하면 병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고, 또 움직임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소문이나 소식으로 퍼지게 되고, 이것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감추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기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생각이 알 수 없는 장막 속의 적의 책사라면 행동은 눈에 잘 띄는 적의 주력 부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이거 생각을 해보자면은, 행동을 보고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생각을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뇌를 스캔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뭐 먼 미래에는 그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책사도 모르겠지만, 뇌를 스캔하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특히 무의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길게 그 사람을 보다 보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이제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이제 평소에 하던 습관 같은 게 슬쩍슬쩍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행동은 눈에 잘 띄는 주력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장공잔도,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화산의 장공잔도. 이러한 장공잔도 같은 지형을 이용해서, 천지, 시를 노리면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고대 중국의 병법에서 기상이나 이런 쪽을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뭐 폭우가 많이 내린다. 폭우가 내리지 않아도 강이 이제 범람한다든가 엄청나게 범람을 하면은 그 지역은 작살이 나고, 그래서 이제 황제들도 치수라든가 이런 농사에 관련된 물을 다스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대 뭐 우임금, 뭐 요임금, 이런 임금 전설 속에 이제 황제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치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치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자연현상, 이 부분은 병법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현상이죠.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진짜 이길 싸움을 질 수도 있고 질 싸움을 이길 수도 있으니까. 지라는 것은 이제 땅이겠죠. 땅의 지형이라든가. 시라는 것은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시입니다. 그러면은 장공잔도와 같은 곳을 통해서 적군이 기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산에 사진으로라도, 직접 안 가보셨더라도 사진으로라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높은 산에 뭐 안개가 막 끼어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히 끼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뭐 장공잔도 같은 그런 지형에, 높은 산에 있는 외진길에 안개가 뭐 완전 진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오리무중이란 말 말고, 본래 오리무중이란 말도 짙은 안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그러면은 적군으로서는 그야말로 찬스죠. 이동해도 뭐 소리만 안 들리면 보이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적발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기후, 날씨에서 지라는 것, 지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공잔도와 같이 뭐 숨겨지고 험난한 지역, 그래서 적으로 하여금 잘 모르게 하거나 방심을 불러올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군이 이제 보초병을 남기고서, 보초병 몇 명만 빼고서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이다. 근데 이제 보초병들도 뭐 피곤해서 임무를 대충 땡땡이 치고 막 자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하고 자고 있다. 이러면은 최적의 시간이죠. 그럼 천지, 시간, 찬스. 이 찬스를 적군이 노리고 들어오면은 방해낼 수가 없죠. 방어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는
내가 편한 시간에만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겠죠. 사이코패스는 좀 무작위로 랜덤으로 습격에 가깝고, 소시오패스들이 계획을 짜서 이렇게 계략을 짜서 장공잔도와 같은 계략을 짜서 천지 시를 딱 맞춰서 이 찬스다, 찬스에 공격에 들어온다, 계획적으로 이러면은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항상 매 비디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뭐 적절한 항상 보면은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도저히 뭐 저쪽에서 뭐 나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한다, 나의 삶을 뭐 부당하게 파괴하려고 한다 이러면 먼저 때를 맞춘 적시의 공격은 뭐 일격천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저쪽에서 이제 이러한 천지시를 맞춘 이제 장공잔도와 같은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은 내가 하고 당했을 때는 이미 됐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뭐 안개에 낀 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장공잔도를 적병이 이제 건너는데 보초병을 제외하고 뭐 군사들이 잠든 시간을 습격한다 이러면은 당해낼 도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남을 가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시에 이제 일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격은 천금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병법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때나 살아가는 부분들에 의해서 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